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 각하 2, 인용 하나로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고 결과보다 더 주목해야 할 건 한 총리 선고문의 행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눈여겨봐야 할 대목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헌재 판결 내용부터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해야 파면되는데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인용 의견은 1명에 그쳤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한 총리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과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6명은 12.3 내란 공모,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3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룬 것이 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하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대행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전국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산불 피해가 큰 경북 의성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눈여겨볼 대목들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건데 한 총리 선고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이건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란죄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는 내란죄는 여러 증거와 증언을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문제여서 공직에서 파면하는 탄핵 결정과는 다르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오로지 내란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했다며 명백한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을 때도 대리인들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내란죄 부분을 형법 위반을 철회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그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이라는 같은 이슈가 있는 한 총리 선고에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철회에 대한 별도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각하를 결정한 재판관들도 국회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지적했을 뿐 내란죄 철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 증거로 형사 조서 등 수사 기록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은 피의자 신문 주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이 반박해온 내란죄 철회와 수사 기록 증거 채택 여부 두 가지 모두 한 총리 선고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벌인 당시 상황들은 수많은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폭동 가담자들의 재판에도 제출돼 있는데 변호인들은 원본이 맞냐며 이 영상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9일 폭동이 일어난 서부지법입니다. 경찰을 밀치는 시위대 곁으로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찍는 유튜버들이 보입니다. 폭동 현장은 여러 유튜버들의 생중계 방송과 현장 CCTV, 수사기관의 체증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려 100개에 달하는 영상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폭동 사태 가담자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이런 영상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영상이 편집됐을 수 있다며 원본 그대로인지 입증하라는 겁니다. 검찰 측은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에 문제가 없도록 증빙 자료를 모두 첨부했다고 반박하며 검찰이 조작을 했다는 거냐고 했는데 변호인은 유튜브 영상은 다운로드를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 원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임을 입증하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JTBC 취재진에 의해 영장판사실문을 발로 차고 판사실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도 증거 영상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영상의 무결성을 일일이 따질 수는 없다며 핵심 동영상 3개에서 5개에 대해 증거 조사를 하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 결정에 반발하면서 폭동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애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을 더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란 점을 지적하며 거부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내란죄 형사재판의 2차 준비기일은 윤석열 대통령 없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1차 준비기일 땐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와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과 검찰은 내란죄 증거를 놓고 다퉜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사건을 송부받아 기소한 건 불법이고 보안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공수처가 송부했던 조희연 교육감의 직권남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만 송부받은 게 아니라 경찰로부터도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는 공방을 들은 뒤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구속기한 등의 문제를 들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일각에선 공소 기각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일단 다음 달 14일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다음 달 20일에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 보장도 어느 정도 됐을 테니 양보를 해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주에 3번 정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다음 달 14일 첫 재판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난 대형 산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경남 산청은 나흘째, 경북 의성은 사흘째 활활 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낮에는 태풍급 바람이 불면서 불길을 잡는 데 실패했는데 경북 의성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윤도혜 기자, 지금 윤 기자 뒤로 다 타버린 곳들이 보이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제 뒤로 기와가 다 내려앉은 채 집이 무너진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차례 화재로 이곳 현장은 이미 처참한 모습인데 저쪽을 보시면요. 불길이 다시 마을 쪽으로 번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이쪽으로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이미 이곳에는 벼 건조기와 그리고 트럭, 트랙터 할 것 없이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의성에 이런 곳이 100군데가량이나 됩니다. 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오늘 헬기 60대를 이곳 의성에 집중해서 확산되는 불길을 막아보려 했지만 아직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태풍급 강한 바람이 불어서인데요. 긴박했던 오늘 낮 상황은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산불 조심 깃발이 요동칩니다. 불은 순식간에 산 능선을 따라 번집니다. 대피하라는 긴급 재난 문자는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산에 있는 진화대원들 다 빠지라는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대피령이 떨어진 마을로 가보니 마지막 남은 주민들이 서둘러 빠져나갑니다. 남은 사람이 있을까 한시가 급합니다. 이 집은 체육관으로 대피하라고. 지금 바람 불어가지고 지금 재발했거든요. 이쪽에. 지금도 막 마을은 금세 텅 비었고 소방차만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22개 마을에 추가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대피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의성 체육관인데 불길은 이곳 앞까지 번졌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이쪽에 하고 이쪽 바로 뒤에. 대피소를 지키려 헬기 3대가 동시에 뜹니다. 가까스로 더 번지는 걸 막았습니다. 하지만 최대 초속 25m까지 불어온 바람에 막는 것보다 번지는 속도가 더 빨라 오늘 밤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이 안동까지 번졌다고요? 네, 의성 산불은 바람을 타고 계속 동북쪽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엔 안동까지 올라가서 안동 기란면과 남선면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또 의성과 안동 사이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지금 의성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난 산불도 아직 안 꺼진 상태 아닙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경남 산청에서 난 산불도 아직 끄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 끄는 게 목표였지만 역시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율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산불 3단계가 내려진 울산 울주군 산불 진화 작업도 비슷한 상황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동안 전국 52곳에서 산불이 나서 축구장 13,800개가량의 산림이 산불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이 돼서 산청, 의성, 울산, 산불 3곳에서만 소방공무원 506명과 소방차 245대가 동원됐습니다. 정부는 경남 산청에 이어 이곳 경북 의성과 경남 하동, 울산 울주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두열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